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럴리스트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전에 이제 보들레르 악의 꽃에서 이제 시를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헬덜린 시간이죠. 그래서 헬덜린 시 중에서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태양의 신에게라는 시와 이어지는 일몰은 사실상 이 태양의 신에게라는 시를 약간 축소해 놓은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좀 다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석을 보고 이해를 조금 돕자면은 이게 이제 헬덜린이 28세 때 프랑크푸르트 시기 때 썼던 이제 시인데, 이 태양의 신에게라는 것은 이제 프리드리히 실러한테 이제 보낸 시 중에서 하나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돼서 일몰이 나왔다고 하고, 자, 이 일몰이라는 것은 프랑크푸르트 시절의 작품이었고, 이 태양의 신에게를 줄였었고, 아폴론이라는 이 포이보스는 예언의 신, 음악 문예를 맡은 신, 청춘과 생명을 상징하는 신이지만 BC 5세기경부터는 태양의 신으로 숭배되었다고 전해진다. 아폴론에 부여된 신격 가운데서 여기서 헬덜린은 태양과 음악의 신으로서 노래하고 있다. 근데 이 두 가지의 신격이 가장 대표적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서 아직 그를 공경하는 경건한 백성들을 향해 멀리 사라졌다라는 이 부분은 아폴론이 이제 해가 지고 어두운 때가 되면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떠나 저기 이제 상춘의 나라에 이게 봄이라는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머물렀다는 전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저 이러한 전설은 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상춘의 나라라는 곳에 머물렀다가 이제 해가 뜨면은 다시 돌아온다? 그럼 아폴론이 돌아오지 않아 있는 곳에, 아폴론이 부재하고 있는 곳에는 다시 밤이 도래하겠네, 그죠? 자, 왜냐면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 왜냐면은 태양이 뜨면은 동시에 달이 뜬다라는 게 우리 육안으로 봤을 땐 그게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거의 그럴 일이 없죠. 그래서 달이 뜨면 태양이 없고 태양이 뜨면 달이 없는 느낌, 그죠? 그래서 태양의 신을 특별히 공경하면서 세계의 끝에 살고 있는 행복한 백성들이 여기 상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데, 이 시는 일몰을, 해가 지는 것을 이처럼 신화에 비유해서 노래를 하면서 일몰의 찬란함을 감격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표현했다라고 여기서, 그래서 숲과 임원에 이제 지는 해의 광채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을 황금빛 음양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하네. 황금빛 음양이라는 게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그 일몰의 그 빛 있죠. 저물어갈 때 나오는 그 찬란한 빛이 음양처럼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숲에. 너무 멋있는 표현이다, 진짜. 그래서 이런 공감각적인 심상의 신화적 동기는 아폴론이 뭐예요? 태양의 신이면서 동시에 음악의 신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거의 헬덜린의 천재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헬덜린이 이제 베토벤하고 동갑이었기 때문에 28살 때 프랑크푸르트에서 썼던 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양의 신에게 그대 어디 있는가? 나의 영혼은 그대의 환희에 취하여 가물거린다. 바로 황금빛 음양으로 가득 채워 매혹의 청년 태양의 신이 항해에 지쳐 젊은 곱슬머리 감는 것을 내가 본 탓이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실 때 좀 상상을 하는 거야. 일출이든 일몰이든 여러분들이 태양이 떠오르는 거를 보면은 그 빛이 퍼져나가는 것이 그 아폴론의 금발머리를 마치 물에 감아가지고 그것이 물에 이제 감긴 머리가 바다로 쫙 퍼져나가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인 거지. 이거를 말로 설명하니까 별로 분위기가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면서 보시면은 정말 멋있는 광경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나의 눈은 저절로 그를 향해 바라보노라. 그러나 그는 아직도 그를 공경하고 있는 경건한 백성들에게로 멀리 가버렸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상춘의 나라의 이제 백성들이겠네, 그죠? 나는 그대를 사랑하노라. 대지여 그대는 나와 더불어 비탄하고 있도다. 여기서 이제 대지에 대한 예찬을 하네요. 포이보스 말고. 또한 우리들의 슬픔 마치 어린아이들의 아픔처럼 잠으로 바뀐다. 또한 바람이 팔랑거리며 장인의 손가락이 더 아름다운 소리를 그로부터 이끌어낼 때까지 현금의 연주 가운데서 속삭이는 것처럼 우리를 애워싸고 안개와 꿈들이 사랑하는 자가 되돌아오고 삶 그리고 정신이 우리들 안에 불타오를 때까지 유의하도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람이라던가 어떤 그런 태양과 같이 나타나는 소리들, 이런 것들이 마치 현금의 연주와 같고
안개와 꿈처럼 우리 안에서 불타오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네요. 사실상 이 포이보스 태양신이 만물을 생동하게 하는 약간 그런 창조자의 느낌으로서도 나오네. 그런 느낌으로 볼 수도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일몰인데 옆으로 좀 옮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일몰. 그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영혼은 그대의 환희에 취하여 가물거린다. 이 앞부분은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바로 황금빛 음향으로 가득 채워 매혹의 청년 태양의 신 그의 저녁 노래. 여기서 조금 다르네. 천국의 7연금에 실어 타는 것을 내 귀담아 듣는 찰나인 탓이다. 자, 이게 이제 아폴론이 올림푸스라는 이제 공간에 있죠. 신이니까. 그리고 아폴론은 이제 천국에서 그가 연주하는 리라, 그죠? 리라의 신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자기가 연주하는 그 리라가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마치 그 태양신이 일몰 때 그 해가 지면서 퍼져나가오는 그런 주황색 광채가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죠. 이 소리가 임원과 숲을 향해 울려 퍼진다라는 거야. 이건 진짜 너무 표현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허나 그 태양의 신 아폴론 아직 그를 공경하는 경건한 백성들을 향해 가버렸도다. 그래서 이 아폴론 근처에 있지 않는 뭐 마을이라던가 도시는 밤이 찾아왔겠다. 뭐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여담이지만 그리스 신화에 있어서 철학자 니체가 비극의 탄생에서도 얘기했는데 서구 문명은 둘 중 하나로 나뉜다라는 거예요. 아폴론적인 거하고 디오니소스적인 걸로 나뉜다는 거야.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죠. 그죠? 술의 신. 자, 이 디오니소스는 역시 근데 음악하고도 관련이 있어. 그리고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자들은 이제 마이데나스라고 부르나? 마이데나스라고 부를 거예요, 아마. 예, 이 마이데나스라는 여자들의 이제 숭배에 이제 무리가 있는데 얘네들은 완전히 음악과 술에 도취해가지고 막 광기에 막 날뛰는 그런 여성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아폴론적인 것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균형 있고 조화 있고 절제적인 것을 상징합니다. 서양 문명에서. 그럼 디오니소스적인 것은 뭘 상징할까? 서구에서. 바로 그렇죠. 감각, 예술, 자유, 광란, 도취 이런 걸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두 개가 약간 이양대립적인 요소로서 끊임없이 서구 문명을 만들고 발전시키고 다시 소멸시키고 다시 또 재창조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요소들이 부분에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야. 결국 이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지. 마치 이 이 지옥 불반도, 한반도 헬조선을 얘기할 때 유교와 불교의 이러한 어떤 뭐 숭유억불이라든가 뭐 안양이라든가 뭐 성리학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양명학 이런 것들을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기대승이 기를 얘기하고 이왕이 이를 얘기했으니까 뭐 둘이 기발 이승 뭐 무슨 설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것처럼 동양 사회, 한국 사회를 그렇게 좌우했던 두 가지 이양대립 요소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서구 문명은 음악, 문화, 예술, 사회 어느 부분을 들여다봐도 그런 식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야. 극 아니면은 뭐 영화 이런 데 부분도 다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만큼 이렇게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적인 이런 힐합, 헬라스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를 읽거나 소설을 접하시거나 여러 문학 작품을 접하실 때도 그런 요소들을 감안해서 보시게 되면 정말 그냥 보는 거랑은 많이 느낌이 다를 거라고 저는 장담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태양의 신에게 우리 휜덜린 28살 때 프랑크푸르트에서 썼던 시 그리고 그것의 이제 파생 버전인 일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 시를 소개하고 말씀드리고 낭독하는 콘텐츠, 해석하는 콘텐츠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